안녕하세요. 소근소근 이야기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마을 끝 작은 집에 사는 순의 할머니는 매일 새벽이면 강둑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팔순이 넘은 나이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었어도 이 산책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기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강 위에 안개가 유난히 짙게 내려앉았다. 손바닥을 펴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얀 안개가 세상을 온통 감싸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때였다. 안개 사이로 처음 보는 대나무 다리가 나타났다. 분명 어제까진 없었는데 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할머니는 눈을 비볐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대나무 다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은은한 초록빛을 띤 대나무들이 정교하게 엮여 있었고 다리 끝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손짓하는 것처럼 다리가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다. 어떤 힘에 이끌리듯 할머니의 발끝이 다리 위로 조심스럽게 올랐다. 낯선 길의 초대. 다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대나무가 삐걱거리긴 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발밑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마치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다. 할머니가 몇 걸음 더 내딛자 앞쪽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입은 그들은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며 할머니를 맞이했다. 순의 어르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세 사람의 얼굴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친근했다. 저 여긴 어디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시죠? 할머니가 물었다.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가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승의 정원. 세 사람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흔히 사람들이 상상하는 무서운 저승이 아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어린 시절 들판을 뛰어놀 때 맡던 풀냄새가 났다. 하늘은 연보라빛과 분홍빛이 섞여 있었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여긴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가 물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정원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이지요.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의 물은 맑고 고요했는데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수면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것은 할머니의 기억들이었다. 물 위에 영화처럼 비치는 장면들. 20살 때 처음 남편을 만나던 날, 볕 좋은 봄날 산책하던 모습. 처자들을 낳고 병실에서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손녀를 처음 안아보던 순간, 그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던 순간. 또 다른 장면들도 있었다. 아픈 이웃에게 몰래 반찬을 놓고 온 밤. 동네 할아버지가 넘어졌을 때 부축해드렸던 날. 빗속에서 떨고 있던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우유를 먹이던 순간. 할머니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오래도록 기억을 바라보았다. 잊고 있었던 순간들, 소중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많은 순간을 살아왔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마음속 그림자와 마주하다. 그러다 문득 연못 속에 스며드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다. 할머니의 미소가 사라졌다. 첫 번째 그림자는 옛 친구 영자의 모습이었다.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했던 날.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 안 해 하며 토라졌던 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10년이 지나 있었다. 말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멀어져 버린 친구. 두 번째 그림자는 손녀 지은이의 전화였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하는 손녀의 목소리.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바쁠 텐데 다음에 와 하며 미뤘다. 바쁘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할까봐 그렇게 미뤄둔 통화들.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세 번째 그림자는 동네 선배의 장례식이었다. 다음 주에 가야지 하며 미루다가 이번 주는 힘들고 하며 또 미루다가 결국 가지 못했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시던 선배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나는 왜 그렇게 미뤄뒀을까요? 그때 조금만 용기 내서 전화했더라면, 조금만 시간을 냈더라면 할머니가 말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할머니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놓치는 순간이 생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어르신의 마음이 어땠는지입니다. 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두려웠거나 바빴거나 불안했던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기는 없었다. 그저 시간이 부족했고, 용기가 부족했고, 어쩌면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면요.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승사자의 말에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다시 돌아갈 기회. 정원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할머니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요? 할머니가 물었다. 네. 원하신다면 이승으로 돌아가 또 한 번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시 세우는 사람, 놓쳤던 순간들을 바로잡고 싶은 진심이 있는 사람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선택은 어르신께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손녀 지은이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겨오던 모습.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따뜻한 말들. 미뤄뒀던 친구 영자에게 걸어야 할 전화. 그동안 괜찮아, 다음에 라며 미뤄뒀던 모든 순간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 그림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후회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고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네.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순간 정원의 부드러운 바람이 일렁였다.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연못의 물결이 일렁였다. 세 사람은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르신. 부디 그 하루를 소중히 사십시오. 하루를 새롭게 선택한 사람. 다시 눈을 뜬 할머니는 강가에 서 있었다. 안개는 이미 걷혀 있었고 강물 위로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번지고 있었다. 대나무 다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할머니는 손바닥을 펴 햇살을 받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그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은아? 할머니. 어머, 할머니가 먼저 전화하시다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나물 해놨다. 아, 그리고 된장찌개도.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환한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좋아요, 할머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영자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렸다. 할머니는 긴장했다. 받을까? 안 받으면 어쩌지? 그때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순애.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다. 할머니는 숨을 참았다. 어머, 순애야. 정말 오래됐네. 잘 지냈어?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미안해, 영자야. 그때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도 미안했어. 그냥 서로 바빴던 거지 뭐. 오늘 시간 있어? 우리 차 한잔 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안부를 보냈다. 옆집 할아버지께 김장김치 한 포기를 갖다 드렸고, 혼자 사는 아래층 아주머니에게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나눠드렸다. 마치 모든 순간이 새로 주어진 선물처럼. 저녁 무렵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살아가는 건 하루를 다시 고르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하루를 할머니는 누구보다 소중히 살아갔다. 가끔 우리는 너무 바빠 소중한 마음을 미루고 지나친 순간을 후회하곤 합니다. 다음에, 나중에 라는 말은 편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결국 후회가 되고 말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오늘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안부, 미뤄뒀던 전화 한 통, 따뜻한 미소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이승으로 부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승의 정원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나는 오늘을 잘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